자, 오늘은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라지알 스몰 R인 요 완두콩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라지알 스몰 R인 부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을 때, 이때 정자를 만들 때 라지 R과 스몰 R이 생식세포에 각각 분리돼서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어떤 정자는 대문자 R, 어떤 정자는 소문자 R. 그 다음에 난자를 만들 때도 역시 부인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분리돼서 이제 난자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정자와 1번 난자가 만났을 때는 둘 다 대문자인 자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정자와 1번 난자가 만났을 때는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그 다음에 1번 정자와 2번 난자가 만나면 역시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그 다음 둘 다 소문자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소문자와 소문자.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대문자 대문자인 애와 대문자 소문자인 애와 또 대문자 소문자인 애와 소문자 소문자인 이 네 가지 경우에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둥근 완두는 바로 요 세 가지라고 했죠. 얘도 둥글고, 대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둥글고, 둘 다 소문자인 경우에만 주름진 완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표현형으로 봤을 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1 3대1의 비율이 나와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3대1의 비율로 나온다. 3대1의 비율로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온다. 물론 분리의 법칙은 여기서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양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분리의 법칙이고요.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 만들 때 유전자 상동 염색체 같은 번호 염색체가 각각 분리되어서 들어간다가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우는 독립의 법칙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둥그냐 둥글지 않고 주름 졌느냐 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형질인 이제 노란색이냐 옐로우냐 아니면 초록색이냐. 그래서 이때 둥그냐 주름지냐를 이제 1번 염색체라고 한다면 1번 염색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1번 염색체가 둥글고 엄마는 1번 염색체가 주름진 소문자 R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2번 염색체라고 해봅시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빠는 노란색인 우성 형질 대문자 Y를 갖고 있고, 엄마는 2번 염색체가 소문자 Y인 초록색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럴 경우 이 아버지의 정자는 대문자 R과 대문자 Y인 이러한 정자밖에 못 만들겠죠. 왜냐하면 1번 염색체에 대문자 R만 있고 2번 염색체에도 대문자 Y만 있으니까. 엄마의 난자도 역시 소문자 R과 소문자 Y인 이러한 난자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엄마와 아빠가 만나면 이 자식에게는 1번 염색체는 대문자 R도 있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소문자 R도 있고, 2번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대문자 Y도 있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소문자 Y도 있겠죠. 이게 이제 잡종 1대예요. 근데 이 잡종 1대가 자가수분했다는 것은 이 아이와 똑같은 아이,
지금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 이러한 남편이 자기랑 똑같은 여성하고 만나는 거예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자식이 이렇게 16가지 종류의 자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 편은 다 정자, 이렇게 꼬리를 그려볼까요? 그래서 1번 정자, 2번 정자, 3번 정자, 4번 정자. 그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분리돼서 얘네 둘은 대문자 R인 정자이고 얘네 둘은 소문자 R인 정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도 역시 옐로우인 커다란 Y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Y인 초록색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은 이렇게 남자로부터 얻은 정자들의 종류예요. 정자 4가지라고 써볼까요? 이쪽 편에 있는 난자인데 이쪽은 난자 4가지라고 써볼까요? 난자 4종류. 이거는 자가수분했으니까 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성의 몸에서 나온 그러한 난자가 역시 대문자 R, 대문자 Y와 대문자 R, 소문자 Y, 그 다음에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난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독립의 법칙은 뭐냐? 독립의 법칙은 R과 Y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 주지 않는다. 이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독립적이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문자 R인 정자는 무조건 대문자 Y를 갖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문자 R인데 대문자 Y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 Y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R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문자 R은 나름대로 두 군데에는 대문자가 같고 두 군데에는 소문자 R이 같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대문자 R과 대문자 Y는 서로 관계가 없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이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번 정자와 1번 난자가 만나면 모두 다 대문자인 이러한 자식이 태어나고 이 각각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봤더니 우성, 모양도 우성, 그 다음에 색깔도 우성인 아이가 9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은 우성이지만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얘는 이 3은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인 아이죠. 그 다음에 요 3개도 역시 색깔은 우성인데 모양이 쭈글쭈글하니까 열성이죠. 얘도 역시 3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 다 열성인 아이는 하나만, 마지막에 요 밑에만 모두 다 열성인 쭈글쭈글하면서 초록색인 애는 얘 하나죠. 그래서 전부 다 숫자를 더하면은 9, 3, 3, 1을 더하면 9하고 1하고 만나면 10인데 3, 3이면 6이죠. 그래서 16개 중에서 16개 중에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요. 그래서 둘 다 우성, 모양도 동그랗고 색깔도 노란색인 아이는 9개, 가장 많죠.
그래서 16개 중에 9개의 확률로 나타나고, 한쪽이 우성, 한쪽은 열성인 애는 셋. 그러니까 모양이 우성, 색깔이 열성, 또는 모양이 열성, 색깔이 우성, 이렇게 한쪽만 우성인 경우에는 3개씩 나타나고요. 둘 다 열성인 건 하나로 나타나요. 근데 이때 보면은 색깔만 봤을 때, 첫 번째 색깔만 봤을 때 황색인 것과 초록색인 게, 황색이 지금 9개에 3개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12개죠. 그 다음 초록색은 3개에 1개니까 4개죠. 그럼 이게 약분하면은 4, 3, 12, 4, 1은 4니까 3대 1이죠. 자, 두 번째로 모양만 보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도 역시, 둥근 게 지금 9개에 3개니까 합치면 12개죠. 주름진 거 얘네 2개죠. 3개 1개니까 4개죠. 그래서 얘도 약분하면 3대 1이죠. 그러니까 색깔만 봤을 때는 우리 분리의 법칙에서 우성 대 열성도 3대 1로 나타났죠. 모양만 따로 봤을 때도 역시 3대 1로 나타났죠. 이 말 자체가 색깔하고 모양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바로 이제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6개 중에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R과 Y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요게 또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 이 남편한테서 나올 수 있는 정자가 4가지가 있는데, 대문자 R, 대문자 Y와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이렇게 4종류의 정자가 나올 수 있고, 난자도 역시 4종류의 난자가 이런 식으로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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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 3가지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독립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예전에 우리가 배운 생식세포 분열, 그 그림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로 돌아가 봅시다. 자, 어제도 봤었는데요. 이 생식세포에서는 이제 감수 1분열이 중요해요.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 1분열이 아주 중요해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뜻은 바로 1번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아빠로 물려받은 1번 아빠와 1번 엄마 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기다란 걸 우리가 1번 염색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짧은 걸 2번 염색체라고 했었죠. 얘네들이 보면 1번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후 불었더니 엄마 1번은 위로 가고 아빠 1번은 밑으로 갔죠. 우리 파란색을 이해하기 쉽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짧은 걸 볼까요? 2번. 저 짧은 거는 엄마 2번이 위로 간 게 아니라 아빠 2번이 위로 갔죠. 아빠 2번이. 엄마 2번은 아래로 갔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독립의 법칙에서. 자, 위에 있는 정자가 엄마 거 1번을 받았다고 해서 2번도 엄마 거를 받으라는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앙에 정렬하는 게 중기였는데, 중기 때 지금 1번은 빨간색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2번은 파란색이 위를 향하고 있죠. 이건 확률적으로 빨간 게 위로 갈 수도 있고 파란 게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염색체가 1번부터 23번까지 있죠. 근데 중기 때 빨간색이 1번 빨간색이 위를 향한다고 해서 2, 3, 4, 5, 6, 7, 8, 9, 10번 전부 다 빨간색이 위로 가지 않고 다 랜덤하게 어떤 거는 파란 게 위로, 어떤 건 빨간 게 위로 갑니다. 물론 엄마 1번, 엄마 1번, 엄마 1번이 엄마 1번과 엄마 2번이 둘 다 위를 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1번 때문에 엄마 2번도 위를 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누가 위로 가느냐, 누가 위쪽 정자로 가느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이 빨간색이 위로 갔더라도 3번 파란색이 위쪽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어때요? 그림으로 보니까 확 와닿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기 때 상동 염색체가 중앙에 나열될 때 이 색깔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 번호마다 빨간색이 위를 향할 수도 있고 파란색이 위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배치를 한다는 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은 뭐냐? 분리의 법칙은 엄마 1번과 아빠 1번이 서로 분리돼서 정자에 또는 난자에 들어가는 요 현상이 분리의 법칙이고 1번이 위를 향한다고 해서 2번도 1번 빨간색이 위를 향한다고 해서 2번 빨간색도 위를 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 패턴이 서로 다른 번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독립의 법칙이고 후 불었을 때 1번 엄마 1번 아빠 1번이 분리돼서 각각의 정자에 들어가는 거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다시 아까 독립의 법칙으로 가서 마무리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독립의 법칙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쌍은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간다. 이때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독립적이다 라는 말을 써요. 독립적이다. depend 하지 않고 independent, independent 하다라는 뜻이죠. 자, 밑에 마무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를 써보자. 아까 표현형이라는 것은 이제 겉모습이라고 했죠.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16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16가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표현형만 봤을 때 어땠어요? 우성인 것과 우성 열성인 게 있었고 또 열성 우성인 게 있었고 둘 다 열성인 게 있었죠. 그래서 모양과 색깔로 봤을 때 그때 비율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그렇죠. 9대 3대 3대 1이었죠. 우성인 거와 우성열성, 열성우성, 열성열성인 게. 자, 어떤 햄버거 가게에 빵이 6종류, 소스가 5종류가 있다. 이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햄버거의 조합은 6하고 5하고 곱하면 되겠죠. 6 곱하기 5. 그래서 총 30가지 종류의 햄버거가 생산될 수 있다. 생산될 수 있다. 좀 쉽게 얘기해서 핫도그로 비유해 볼까요? 핫도그가 있는데 감자 핫도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핫도그가 있어요. 겉에가 고구마 핫도그가 있고 그 다음 속 내용물
내용물이 모짜렐라 치즈냐 아니면 소세지냐, 각각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겉에는 감자로 해주시고요, 안에는 소세지로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감자, 겉에는 감자, 속에는 소세지인 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자인데 그 안에가 모짜렐라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겉에가 고구마인데 소세지를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겉에가 감자인데 네 번째는 겉에가 고구마인데 안에가 모짜렐라 치즈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가지고 얘가 두 가지이니까 2 곱하기 2해서 총 4가지 종류의 핫도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죠. 겉에가 감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에는 소세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에가 감자냐 고구마냐는 안에 내용물이 모짜렐라 치즈냐 소세지냐에 영향을 주지 않죠.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런 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에서 유전자 구성이 대문자 R, 대문자 R 또는 대문자 Y, 대문자 Y인 이러한 정자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생식세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죠. 상동염색체 분리되기 때문에. 이때 상동염색체는 뭐라고요? 그렇죠. 같은 번호. 그래서 대문자 R이든 소문자 R이든 얘네는 둥구냐 주름지냐니까 1번 염색체라는 거죠. 똑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1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얘네 두 개가 찢어진다겠죠. 한쪽은 위쪽 정자로, 한쪽은 아래쪽 정자로. 그래서 정자 안에 같은 번호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1번과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1번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